네, 안녕하십니까. 현 인베스트먼트 강지현 대표입니다. 3월 5주, 한 주의 마감 해야 되는데, 3월 마감이 한 달의 마감이 있고, 또 한 분기의 마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금요일날 국내 증시, 거래소 강세 뛰고, 그리고 코스닥은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3월 한 주, 마지막 주 가장 두드러졌다라고 해야 되는 부분은 국내외 증시 모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이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사실 3월 마지막 주에는 특별한 이벤트라든지 이슈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게 중요했냐면 최근 들어서 은행권들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죠. 그러면 이제 어차피 지난주였죠. 지난주 연준 회의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상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한 차례 정도 더 하면 종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남는 건 뭐라고 했었죠? 경기와 실적. 이것밖에 남질 않는다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경기란 부분인데 공교롭게 이제 경기에 관련된 거는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5%대 여기까지 이제 5%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컨센서스가 나올 정도로 확 시장에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는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막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경제 지표가 좋으면 나쁘다. 시장에서 good is ba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그대로 시장은 안 좋다 됩니다. 그래서 good is good이고 bad is bad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중요한 시간에 다시금 들어왔습니다. 경기라는 거는 실적이니까. 그래서 미증시가 최근 들어서 한 주 동안에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강세가 나왔던 가장 큰 배경이 뭐냐라고 할 때 1분기가 실적이 바닥이다. 그리고 나서 2분기부터 이제 좋아진다. 이런 논리가 된 케이스인데 국내도 이와 비슷한 케이스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배경이 나타났다. 이게 기본 틀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이제 한 주 동안의 강세가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소와 코스닥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좀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한 주 동안에는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이제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역시 조금 더 강세를 띠긴 했지만 거래소랑 코스닥이랑 2.5, 2.8 거의 비슷하게 상승을 했다. 이 부분이고요. 대형보다는 중형 쪽에서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기존이 대형 같은 경우가 1위부터 100위, 그 다음에 중형이 101위부터 200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300위. 근데 실제로는 중형 지수에 포함된 게 이제 51위부터 한 100, 한 50위? 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요게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 강하게 상승하면은 중형 지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게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였다는 얘기인데 이따 수급을 보겠지만 프로그램 매수도 강했고 외국인의 매수도 고르게 들어왔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형주 쪽에서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강세가 두드러졌던 업종을 보게 되면 우선은 철강 쪽에서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철강은 포스코가 금요일날 굉장히 가파른 급등했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상세 시행 부분을 앞두고 이제 아르헨티나 쪽에 대한 이 리튬 호수가 지정을 받느냐 아르헨티나 지역을 그래서 그게 받게 되면은 포스코가 이제 굉장히 좀 강한 모멘텀을 받는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의 강세란 부분이 다른 철강주들도 반등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중국에서의 구매자 관리지수 국무원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나쁘지 않았다. 이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화학 쪽에서는 SK그룹들이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한 주 동안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이와 더불어서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쪽도 역시 강세를 띄워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쪽도 역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일부 강세가 나타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하다 이 표현이 가장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자동차는 앞전부터 말씀드리지만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보전 못 받는다 다 반영이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전기차다 이런 게 대해서 기대치가 높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판매 비중이 아직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 판매가 얼만큼 되느냐 이 부분이 가솔린이라든지 하이브리드라든지 다른 쪽이 워낙에 잘 팔리기 때문에 실적이 1분기 실적을 볼 때 자동차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저평가 모멘텀이 이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해소 이 부분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자동차가 가장 강하게 또 상승을 해줬다가 되죠. 그다음 기계 쪽에서는 원전 관련주가 좀 강세를 띄었고 그리고 유가가 또 많이 올라갔죠. 그 유가 올라간다 되면은 해외 건설,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다시금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는데 이런 쪽에서가 좀 강세 띄었다. 그래서 이제 기계 쪽에서는 이제 원전주가 뭐 추가적으로 이제 발주가 나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향후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게 좀 강하게 연결되었습니다. 뭐 일부 로봇 관련도 좀 움직이기도 했죠. 근데 로봇은 뭐 나중에 많이 빠졌으니까. 그다음에 음식료 쪽에서는 실적이 좋은 쪽만 움직였다 보는데 음식료에서 실적 좋다라고 하면은 농심하고 오리온 이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 외적으로 라면 관련해서 뭐 사용식품이라든지 그 낙포에 컸었던 CJ 제재당 이런 것도 좀 움직였다 정도. 의류 쪽에서는 뭐 FF라든지 뭐 영업무역, 그다음에 휠라홀딩스 이런 것들 일부 강세 나타났다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제 제약하고 통신하고 이제 방어주 성향이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게임 이쪽에서가 왔다 갔다 했다 정도 상승폭이 좀 제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IT가 상대적으로 좀 작게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은 이제 차익 실현이 일부 IT 쪽에서 좀 차익이 나타났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KRS 반도체 지수 이쪽이 제일 강했죠. 이쪽에서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소부장 이쪽에 다 들어가 있는데 OLED라든지 반도체 부품이라든지 이쪽에서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치스퍼 통과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다 여기 있었고 OLED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가 호조세를 보인다 이 부분도 강한 반등세로 나타나줬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시장에서 앞으로 이제 2차 전지나 로봇이나 AI 같은 쏠림 쪽이 끝났으니까 이제 주도는 반도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보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지금은 순환 장세. 그동안 상대적으로 거래소가 약했던 만큼 거래소가 움직이고 이런 과정이 나오는 위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수급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 거래소에서 5거래 동안에 8,400억이라는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지난주가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도하다가 매수로 전환되었었는데 규모는 크지 않았다. 근데 이번 주는 어떻게 했냐? 규모를 키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규모를 키운 부분을 뭐 블록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다. 왜? 시장에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었으니까. 근데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선물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하는 모습을 한 주 동안 보여줬는데 앞전에 이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듯이 외국인들이 해지성으로 왜 은행권도 불안하다고 하니까 해지성으로 잡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하나씩 해소가 되면서 커버링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 커버링이 베이시스 개선을 만들면서 금융투자에서 매수가 키워진 케이스. 그래서 시장에서 수급 자체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된 거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외국인들이 여전히 팔고 기관도 팔았다 됩니다. 물론 투신이라든지 일부는 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매도가 나왔다.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2주 연속으로 이제 순매수 규모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동반 매수세가 이어졌다. 이 부분입니다. 네, 선물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해지성 쇼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순매수로 이제는 전환이 되었다 됩니다. 자, 차트하고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이제 먼저 해지성 부분 그거부터 좀 보죠.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만기 이후로 어떤 식으로 왔느냐 이 부분인데 3월달 만기였죠. 만기 이후로 롤오버 물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롤오버 물량이 없었다는 얘기는 매도 포지션을 누적해서 넘어온 것도 없고 매수해서 넘어온 것도 없고 그냥 제로 베이스 여기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제로 베이스 온 상태에서 아시다시피 미국의 실리콘밸리뱅크 이슈 터졌죠.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문제 터졌죠. 그 다음에 뭐 도이치방크도 문제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했냐? 처음에 실리콘밸리뱅크 문제 터졌을 때 선물을 장중에 27,000계약 그리고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할 때는 21,000계약의 해지성 물량 잡았다. 그런데 미증시가 괜찮아요. 국내 증시도 반등을 해요. 커버링합니다. 그래서 커버링을 하다가 다시금 어떻게 돼요? 크레딧 스위스 문제 어느 정도 끝났다가 되는데 갑자기 도이체방크 이슈 불가해지니까 다시 한번 장중에 27,000계약이라는 매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종가상으로는 다시 21,000계약 정도 해지성. 그러고 나서 크레딧 스위스 문제, 도이체방크 문제 없다. 이제 다 끝났다 되죠,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해지성 청산해야죠. 주가는 자꾸 올라가니까 청산하면서 이제는 순매수로 전환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거기서도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미증시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왜 제가 시장에서 순환장세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시장에서 이게 우리가 하루하루 볼 때와 한 주간의 흐름을 볼 때의 차이인데, 자, 나스닥이 금요일날 상승이 더 강했다. 그러니까 빅테크 중심으로 기술주, 이제 상장주 중심의 강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나스닥이 3.37% 상승했다 되죠. 차트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차트상에서는 21선이 쌍바닥 만들어가면서 120선 넘어갔고 이제 61선도 넘어갔고 120선이 아니라 241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앞전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직전에 고가 만들었던 자리 때 여기까지 다시금 올라왔다 되죠. 또 이격이 약간 벌어졌으니까 당분간 여기서 또 숨고르게 GTS 안착하는 과정 좀 필요하다 보이는데 뭐 그만큼 강하게 움직였다. 그래서 한 주 동안에 3.37% 상승했다 되죠. 자, S&P 보도록 하죠. S&P가 그러면 한 주 동안 얼마 올랐냐? 3.48%입니다. 자, 아까 나스닥 3.37%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S&P나 나스닥이나 거의 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S&P 아까 나스닥 기술주들 중심으로 강세 띄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시장에서 성장주가 중심으로 이런 얘기를 자꾸 붙이는데 미국에서 성장주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 다음에 테슬라 뭐 이런 쪽 다 성장주 얘기합니다. 아마존이라든지. 근데 이들은 성장주라고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실적주입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는 부분이 이제 1분기가 바닥이고 2분기부터 좋아진다. 이런 형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강세 띈 거고 그게 S&P도 마찬가지로 3중 바닥형을 이렇게 만들었다 되면서 모든 이평을 이제 넘어가는 과정 들어온다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앞전에 작년 12월 달 고가 라인 그리고 1월 달에 자리 때 왔다 갔다 했던 자리 그리고 연준에 있었던 연준회가 아니라 3월 달에 고가만 만들었던 요 가격대 여기를 이제 돌파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S&P 같은 경우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상승 삼각형 패턴을 만들어서 이제 윗자리로 열린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증시 딱 금요일날 딱 보게 되면 뭐 수요일날도 그랬고 목요일날도 다 그랬지만 시장에서 빅테크 중심의 상승 아니죠. 시장에서 경기 관련 중심의 상승 거의 차이가 없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리오프닝이 됐건 그 다음에 산업재가 됐건 자동차가 됐건 화학 철강 소재가 됐건 그래서 시장을 보는 관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증시 이제 한 주 동안에 이제 거래소가 이제 반등을 한 거죠. 그래서 반등을 했다 되면서 결국 이제 앞전에 뭐 여기서 다 설명해드리겠지만 상승일수 17거래를 했었고 조정일수가 고가 저가까지 해서 34거래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상승과 조정일수 거쳤고 그 사이에 외국인도 어떻게 했냐? 7월 달부터 샀다가 쉬었다가 샀다가 쉬었다가 샀다가 쉬었다가 이제 다시 2주차 사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 매수 들어왔고요. 거래소는 개인들이 매수가 다시금 줄어든다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요 선을 넘어갔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삼각 패턴이죠. 삼각 패턴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 뭐가 똑같죠? 아까 S&P와 동일하다 되죠. 그래서 윗자리 돌파형을 이번에 만든다.
그러니까 윗자리 돌파한 데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한번 쉬었다가 돌파할 거냐, 바로 돌파할 거냐 다 나올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동안 쉬었던 만큼 강세 뛰기가 상당히 수월하다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약 2주가 아니라 2달 동안 시장에서는 어떻게 했다? 소폭의 약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결국 2달 동안 숨고르기 조정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 조정폭도 그렇게 세게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얘기하죠. 상대적인 부분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거래소보다 코스닥 쪽에서 워낙에 강하게 움직이니까 이제 그쪽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았고 굴러 넘어가고 이런 소외감 느낀다 했는데 우리가 주식 한두 달 하는 거 아니고 1년 길게 봤을 때 또 더 그 이상 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을 1년 반, 2년 가까이 받았다가 이제 올라가는 동안에서 과정을 만드는 과정 1, 2개월 친다 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대형주 같은 경우 지수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다 추세 돌파하고 지지 밟고 다 만들었죠. 거래량도 잘 실리면서 증가세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배경 다 만들었다 됩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코스닥 지수 자체만 볼 때는 이제 한 분기 동안 상승 얼마 뽑았냐? 24.7% 엄청 뽑았죠. 근데 이제 이 상승의 중심은 역시 2차전지 에코프로 그룹을 중심으로 나타났었다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상승이 얼마 나왔습니까? 35.8% 나왔죠. 3개월 동안, 1분기 동안.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랐죠? 작년, 재작년. 고가 대비 하락폭의 62.8%이자 그리고 시장에서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이 가격대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는 외바닥에서 올라왔죠. 외바 쌍바닥을 만들었다라기보다는 굳이 얘기해서 쌍바닥 만들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긴 한데 지금 현재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왔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숨고르기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코스닥을 이제 2분기 4월달 2분기 전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4월달에 최소 숨고르기와 조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신용 이쪽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오니까 사람들 신용도 많이 늘어났다 되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신용 규모를 보게 되면 8조 8천억이죠. 현재. 자, 8조 8천억인데 코스닥의 신용은 얼마다? 9조 5,800억입니다. 아까 거래소가 얼마 했었죠? 코스닥에 8조 8천억. 얼마? 약 7,800억 정도. 거의 7천억 이상 더 많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이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거의 5배 정도 차이 나는 시장인데 물론 개인들의 매매 비중 워낙 높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영향을 한번 준다 했을 때는 좀 크게 줄 수 있다는 부분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2주 연속으로 들어왔는데 앞전에도 설명해드렸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한번 들어올 때 앞전 7월달 같은 경우 약 2달 정도 들어옵니다. 그 다음 한 달 정도 쉬고요. 또 2달 정도 들어오다가 또 한 달 정도 쉬다가 또 2달 정도 들어왔죠. 그 다음에 한 달 이상 한 달 정도 쉬었죠. 이제 매수가 들어오죠. 그래서 계단식으로 했었죠. 샀다가 쉬었다가 샀다가 쉬었다가 물론 이제 쉬는 배경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고 뭐가 있었기 때문에 쉬었지만 실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외국인들은 계단 씌우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됩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원달러 환율 이 부분이 아직까지 확연하게 그림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기가 고가 만들었다 이 정도를 만들어주는데 아직까지 확 떨어지는 모습은 안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장중에 환율이 외인들 매수가 커지면은 1298원짜리 이하로 내려와 있는데 끝날 때쯤에 또 그 가격대 맞춰집니다. 1300원 전후로. 그래서 그게 확연하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 시점이 좀 중요하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달과 한 분기 딱 결과적으로 우리 이제 업종별 등락 한번 보도록 하죠. 3월 한 달 동안에 이번 주 상승이 나오면서 결국은 한 달 동안 코스피는 2.6%라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7% 여전히 거래소 대비해서 코스피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상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형지수도 결과적으로 보니까 한 주 동안 굉장히 강했는데 대형지수나 중형지수가 비슷했다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이제 딱 업종별 볼 때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데 우선 IT가 한 달 동안의 상승을 이제 아까 KIS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소부장이 되겠죠. KS 반도체로 되어 있지만 OLED와 아까도 얘기했듯이 IT 반도체 이쪽 소부장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가 시장 개인성 굉장히 강했고 반면에 이제 은행권들의 불안이란 부분이 금융주 전체적으로 경계감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서 이쪽이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강세가 에너지 화학, 그 다음에 철강, 조선기계 이런 쪽에서 강세인데 사실 이쪽에서는 실제적으로 2차 전지 쪽 해당이 되는 쪽이 좀 강했고요. 그 다음에가 그나마 순수학 정도가 강세 띄었다. 이 케이스. 그 다음에 조선기계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로봇주입니다. 로봇주가 주로 강세 띄었다가 된 거고, 그러니까 로봇에서 이제 코스닥인 로봇 말고 거래소에도 이제 로봇 관련된 기계주들이 있었는데 그 중소형 기계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쪽은 뭐 무난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실제로 1월달과 2월달 가장 시장에서 평균 이상 꾸준히 나타났던 쪽인데 이쪽은 이번에는 시장 평균보다 조금 약했다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쪽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 관련된 철강 회사들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죠. 근데 그걸 제외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약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3월달 마지막 주는 이런 부분이 좀 덜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시장에서 쏠림이 이어졌던 게 3월달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분기를 보게 되면 또 달라진 그림인데 종합주가 지수는 이제 10% 정도 올라갔죠. 10%대. 그 다음에 아까 코스닥 24.77이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이가 실제로 이제 2분기에는 축소되는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1분기까지는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이것저것 있는 상태에서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쏠림화가 될 수밖에 없었죠. 이슈 쪽으로. 왜? 경기에 대해서 그리고 연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쏠림이 이제 더 이상 이슈가 나올 것들이 없어진다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기와 실적 중심으로 바뀐다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차이가 격차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IT가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IT는 강세 그대로 갔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강세가 한 분기 동안 시장 대비해서 두드러졌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뭐죠? 전차.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에서 경기다라고 하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전차를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 화학과 철강 쪽 이쪽 보게 되면 화학 철강도 강세 띄긴 했는데 이 화학과 철강에서의 강세라는 부분은 순수화학도 있고 뭐 화장품도 있고 어느 정도 다 있었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쪽의 화학이 좀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고 철강에서는 거의 포스코 중심으로 해서 포스코 계열이 다 강했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가 중심을 좀 보여줬고 조선기계 쪽에서는 이제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전력기기 쪽이 꾸준하게 강세되었고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로봇 관련된 거 일부 이런 쪽에서가 강세를 좀 띄면서 끌고 올라왔다 됩니다. 근데 그 외적은 좀 많이 약했죠. 그 외적은 금융 쪽에서는 1년달 상승했던 부분 거의 다 반납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건설이라든지 이쪽 해외 건설 관련된 삼성 엔지니어링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약했고 항공해운도 시장 대비해서 여전히 약했죠. 서비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인터내셔널 이런 쪽도 1월달에 상당히 강했는데 나머지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그 다음에 방어주 섹터는 별로죠. 왜? 이쪽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를 받아가는 시장에서는 경기 방어주는 역시 약하다. 한 번 더 확인했다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입니다. 수급적인 부분 보게 되면은 결국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은 소폭의 매수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된 거고요. 기관에서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다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수급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 바뀝니까? 실적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했던 거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러니까 겨우 누가 샀냐? 개인들만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용이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 분기를 보니까 거래소는 이제 외인들은 여전히 샀다가 된 거고요. 그리고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도 역시 한 분기 동안은 매수를 했다가 된 겁니다. 그럼 외국인과 투신 연기금의 공통점 뭡니까? 라고 하면은 운용을 주로 하는 회사들이다.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운용을 한다. 뭘 보고 업황을 보고 실적을 보고 저평가냐 이런 것들 다 따지고 나서 움직이는 애들인데 이쪽에서 매수를 거래소는 했다가 된 거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다 팔았다. 누구만 샀냐?
개인들만 샀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볼 때 우리가 2분기 전망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실적과 경기 이거가 중심인 것 똑같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거래소가 좀 더 강하게 움직여 수월해진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주, 한 달, 그리고 한 분기에 따른 전체적인 흐름을 봤고, 이제 2분기가 되죠. 2분기 시작이 되는 다음 주. 실적 시즌에 시작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경기와 실적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다하셨습니다.